원장님이 수술해 주셨는데 그 원장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런 분은 1000분에 한 번도 나올 말까 그런다고. 좋아요.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붓고 저는 마치 풀리면서 바로 걸어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AB 한의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수술을 하셨던 두 분의 환자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양방의 강점, 수술과 한방의 강점, 염증 치료가 잘 결합돼서 치료가 잘 된 그 사례를 보시고 언제 염증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다른 지역에 수술하시는 원장님이세요. 이제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셨고, 근데 이 무릎이 아직 수술을 하실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 치료로 염증 치료를 하시는데, 이제 소염진통제만 1년을 이제 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차도가 없던 중에, 무릎의 관절염은 신장의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라는 그 영상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다른 분야에 진료하고 계시는 이제 원장님께서 저의 그 이론을 타당하다 믿고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찾아오셔서 되게 보람이 있었고 또 꼭 나으셔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치료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고요. 주로 신장과 간의 만성염증을 타겟으로 3개월간 치료했습니다. 그 좋아지신 분의 목소리 듣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저는 약간 서랍에 멍든 것처럼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깔아앉았습니다. 거의 다. 놀라진 않으셨어요? 그냥 그런가 하면 됐죠. 조금 걷는데 두둑두둑한 것 외에는 통증 같은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소변은 좀 어떠세요? 예, 정상입니다. 허리 같은 거 붓고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얼굴 좀 분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으로 명현으로 무릎에서 멍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장과 간의 만성염증이 배출되는 명현 증상의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이 좀 붉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검사해 보도록 권유드리는데 검사해도 특별한 내과적인 이상 없이 명현이 지나고 나면 가라앉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점, 바로 관절염의 원인이 연골 이외에 염증에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연골만 보지 말고 이 염증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보통 저는 몇 기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오십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1기보다 더 가벼운 0기 퇴행성 관절염도 아닌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근육의 통증이라고 보면 되고 사실 어떤 치료를 해도 그분들은 매우 잘 낫습니다. 침을 맞으시든 소염진통제를 잠깐 드시든 잘 쉬기만 해도 나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4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1기부터 3기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문제예요. 관절염 환자분의 많은 분들이 해당되고 이게 점차 진행되다가 4기가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전에 많은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관절염만 그런 게 아니고 디스크들도 그래요. 지금은 최대한 수술을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하고 그 전에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등 다양한 방법들로 우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 원장님의 그 부인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 제가 수술을 권해드리면서 근데 수술 전에 꼭 만성염증 치료를 3개월이라도 받고 하세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뒤에 이분이 회복할 여력이 매우 낮아 보였어요. 더 걱정인 거는 이제 수술 전에 이미 물을 막 7번씩 붓고 붓기가 심하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아스피린과 항혈전제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이미 끊게 되니까 그거 그리고 소염진통제 그리고 붓기 빼주는 약 이 약들을 다 빼고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물도 이제는 빼지 말고 치료를 먼저 염증 치료를 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러 가시기 전에 그 붓기와 이게 다 빠지고 그래서 수술 뒤에도 호전이 매우 좋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목소리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술이 너무 잘 회복이 빨라서 주위의 분들이 도대체 뭐 먹고 그렇게 회복이 빠르냐고. 진짜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붓고 저는 마치 풀리면서 바로 걸어버렸어. 통증이 하나도 없어. 원장님이 수술해 주셨는데 그 원장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런 분은 1000분에 한 번도 나올 말까 그런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도.
어떤 분들이 경과가 안 좋냐면 방금 앞에 보신 그 여자분 사례처럼 드시고 계시는 약이 너무 많은 경우, 그리고 이미 붓기, 그 물이 차는 거, 이런 게 너무 자주 있는 분들, 이건 뭐냐면은 호전되지도 못하고 계속 무릎 관절에 있는 염증들이 고착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수술한 뒤에 그 인공관절이 들어가고 나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양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회복이 더뎌지고, 더디다 보면은 운동, 재활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수술해도 아프다,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염증 치료를 권해드렸던 거예요. 무릎 치료뿐만 아니라 디스크 같은 수술도 하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만성 염증이 많았기 때문이지, 이 원인이 닳아버린 연골과 튀어나온 디스크, 여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과가 안 좋은 분들은 애초에 만성 염증이 많았던 분들이에요. 염증 치료는 수술 전까지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저희 무릎 수술 잘해주셨던 그 원장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어떤 분인지 검색해 봤어요. 이제 환자분께 듣고 그랬더니 그분도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자부심, 실력들 다 월등하신데 그 수술을 먼저 그렇게 적극적 권하지는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는 바로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비수술적 요법, 염증 치료, 운동 치료 등 다양한 체충격파나 등등의 물리 치료들 충분히 한 다음에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수술을 권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최소 4기가 되지 않은 1기부터 3기 이 관절염 환자분들은 염증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수술 직전까지는 염증 치료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자체가 수술 뒤에 오시면 이 염증 치료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미 수술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그 염증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손상이 많아진 상태. 그러면 더 많아진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늦은 나의 회복 속도로는 이걸 치료하는 게 상당히 더뎌집니다. 그래서 수술 전 염증 치료가 중요한 것이죠. 또 많은 질문들이 얼마나 치료해야 되느냐 이제 이건데 정말 다양합니다. 한 달 만에 좋아진 분도 계시고 6달에서야 좋아진 분도 계시고 평균적으로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서 좋아진 분들이 가장 많으셨으니까 일단 최소 3개월이에요. 3개월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꺼번에 3달치 약을 다 받거나 보내드린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씩 치료하시고 경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약을 지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진찰 받으시고 치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척 중요한 것은 바로 수술 후의 재활치료입니다. 앞에 원장님도 치료하시면서 바쁘고 힘든 중에도 실내 자전거 타기 정도는 하시면서 점점 체력을 키워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수술 전에 항염증 한약 치료로 수술 결과까지 좋아진 무릎 관절염 환자분의 사례, 그리고 또 한 분은 수술 없이 항염증 한약만으로 잘 치료된 사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절염의 원인이 연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염증에도 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염증 치료를 충분히 하는 게 치료의 순서고, 이 만성염증은 일반적인 급성염증과 달리 소염진통제 오래 드셔도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용하는 약이 많거나 아픈 지 오래됐다, 운동도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꼭 염증 치료, 만성염증 치료를 하시고 운동하고 다시 힘을 점점 붙여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두 다리로 잘 걸을 수 있는 그 날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